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엔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엔 좋은 그날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푸른 하늘을 바꿀 수 없었지만 세상은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세상은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세상은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별세한 이들이 어쩌면 자랑스러워할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이 오면 좋겠네. 길 가는 밴드 장현우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로 9월 9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명안전공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9월 9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안전공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어서 빨리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6년을 지나 7년을 향해 가는 지금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304명을 끝까지 놓지 않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별이 된 아이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시찬 어머니와 홍순영 어머니께서 별이 된 2학년 9반 20명의 이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하영. 유치원 때부터 거실 시계를 보고 혼자 유치원 차를 타러 갈 정도로 손 갈 데 없이 스스로 자라던 고하영. 권민경. 잔소리 한 번 할 일 없던 즐거운 딸 권민경. 김민정. 호기심 많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게 좋았던 김민정. 김아라. 집안의 90점, 부모님의 삶의 활력소였고 약사가 꿈이었던 김아라. 김초예. 동생들에게는 엄마 같은 언니, 엄마에게는 친구 같은 딸, 발달장애 아를 돕는 간호사를 꿈꿨던 김초애. 김혜화. 엄마 삶의 전부 하늘사가 꿈이었던 김혜하. 김혜선. 늘 엄마를 웃게 하던 단짝이고 집안의 분위기, 메이크, 한양대학교에 들어가 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김혜선. 박예지. 세뱃돈을 모아서 아버지한테 중고차를 사드릴 적이 있을 정도로 알뜰했던 박예지. 배향매. 해맞게 잘 웃던 아이, 조항사가 되어 첫 번째 항수는 언니를 위해 만들겠다던 배항매. 오경미. 엄마의 친구이자 분신, 연극 무대에서 조명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던 오경미. 이보미. 노래를 잘 불렀던 보드리 언니, 강아지 보드리를 사랑해 수의사를 꿈꿨던 이보미. 이수진. 기쁨, 감사가 우리가 사는 별의 요술나무입니다라고 노트에 적어놓고 늘 환하게 웃던 이수진. 이한솔. 재주가 많았고 엄마하고 남동생을 잘 챙겨주던 든든한 맏딸 이한솔. 임세희. 떼쓰는 법 없이 착하게 자랐고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가 되고 싶었던 임세희. 정다빈. 한글을 배운 이후로 늘 책과 함께했던 책벌레. 크루아상을 맛있게 만들었던 정다빈. 정다혜. 가족은 다의 보물 1호이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고 했던 똥강아지 정다혜. 조은정.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예뻐서 성격 미인, 부모님과는 신앙으로 소통했던 효녀은정, 조은정. 진윤희. 뭐든 알아서 잘했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맏딸, 회계사를 꿈꿨던 진윤희. 최진아. 부모님의 삶의 전부, 하늘에서 내려준 귀한 선물 같은 딸, 고양이 순이의 언니 최진아. 편다인. 수의사가 꿈이었고 강아지인 별이의 언니 편다인. 이번에는 4.16 안전공원 예배팀의 정경일 원장님께서 가족들의 육성 기록인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나와 있는 일반 문지성 아빠 문종택님의 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왔다 갔고 명령까지 했는데 설마 안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대통령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 바지선에 같이 올라갔지.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래서 조금은 믿었지요.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킬 줄은 몰랐던 거죠. 대통령과 통화한 걸 거의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애가 끓는 거예요. 유가족과 약속을 지켰다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날 민경욱 대변인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통령 전화 받으셨냐고. 자신도 통화한 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통화했다 했더니 대통령이 약속 지켰다고 진짜 언론에 도배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안산 YMCA 강신아 님이 말씀 낭독을 4.16 생명 안전공원 예배팀 이동규 님과 조선재 님이 말씀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부라면 말씀을 나눔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근해 공식에 숫자 몇 개만 입력하면 방정식에 해가 구해지는 것처럼 바로 자리에 박근혜 최순실을 대입하고 그 대척점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자리하면 말씀 방정식에 해가 어렵지 않게 구해집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의 오늘은 이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야 할까요? 옥살이하고 있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바로라 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과대로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애굽의 종살이 시절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습니까?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뜨거운 광야일 뿐입니다. 결코 가나안은 아닙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졌나요? 책임자들이 처벌받았나요?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혔나요?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진실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면 노예살이하는 이집트나 40년 광야 뺑뺑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왜 하필 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집트의 왕정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역시 우리가 진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의 진실은 좌나우나 할 거 없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약속의 땅, 진실의 땅을 찾아 길 떠난 지 6년 하고도 5개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은 분명 다릅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한다면 아론을 찾아내 약속을 지키라 대언시켜야 하고, 그래도 약속을 이행치 않는다면 개구리와 메뚜기, 우박덩어리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행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핑계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7주기까지 세월호 방정식의 해를 구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진실규명을 완수하십시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대통령의 언약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 3절에 고집을 부리게 해놓고서 라는 부분과 7절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라는 부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도 참 다양합니다. 지금껏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고집을 부리기도 할 것이며, 초라해지는 자신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면 여간에서 말리기 쉽지 않고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런 고집을 부릴 때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집이 정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의 고집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선한 고집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집에 무엇이 담겨 있든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고집이라면 그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집을 마주하게 되면 진절머리를 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나 고집을 꺾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고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언가를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고집이 꺾이는 시간을 그리 오래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고통을 가져오는 고집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고집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집이 꺾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합니다. 80이 되어도 83살이 되어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엄마 박은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거치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어디에 거치하느냐를 두고 목포와 안산, 인천 이 세 군데를 놓고 계속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의논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했는데요. 가족들의 의견과 또 무엇보다도 목포 시민 대다수가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목포, 고화도로, 세월호 선체를 거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세월호 선체를 거치하기 위해서 지금 세월호의 보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가요배 피켓팅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일정을 마친 이유는 사실 9월부터 좀 더 집중해서 청와대나 또 국회를 대상으로 저희 가족들이 새로운 형태의 집중 행동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9월 중순쯤에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경빈 어머님이 해오고 계시던 그 피켓팅은 시민들과 함께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가족들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참위에서 추석 전에 특검을 국회에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세월호 3사와 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 외에도 또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법들을 발의하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해외 연대에서도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나서주도록 여러 통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국회나 또 검찰 또는 청와대 세월호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끔 또 더 나서게끔 의견을 내주시고 또 압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면 다시 또 재확산이 되고 또 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재확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외치고 요구하고 해야 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말고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이분들도 저희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연대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요. 이제 4.16 합창단의 약속해 노래를 들으신 후에 4.16 안전공원 예배팀의 김은호 목사님의 소식 나눔으로 구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9월 안전공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명안전공원 부채 드리는 구반 친구들과 함께한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3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피켓팅이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광화문 4.16 광장에서 진행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4일 생명안전공원 예배는 10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습니다. 출주기 전까지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국회, 검찰의 결단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향후 일정에 지지와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